9월 1일자로 모건 스탠리에서 유럽 지역 성장을 가속화하는 규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이 프라이스 타겟이죠. 목표가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현재가 대비해서 가장 높은 목표가를 책정받았고, 반대로 에코프로비엠은 오히려 하향되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밸류에이션 기준치에 의거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읽어보고 싶은데 원문을 아직 구하지 못했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습니다. 부 케이스 밸류랑 베어 케이스 밸류가 있는데 최고값과 최저값입니다. 가장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때 업사이드는 이 정도 본다. 다운사이드는 이 정도 본다라는 건데, 맨 아래 나와 있는 리스크 리워드 스코어라는 거는 내가 얻어야 되는 수익 대비해서 손실폭은 얼마나 되는가를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74% 얻을 수 있다. 잠재적으로 31% 이길 수 있다. 이거 두 개 나누면 2.4 나옵니다. 해당 표에서 오류가 하나 있는데 삼성의 SDI 27.2가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재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가 29만 원은 아니죠. 제가 이것도 따로 구해봤고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에코 프로비엠까지 전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에코 프로비엠 기준으로 리스크 리웨더 캐큘레이터를 돌려보면요, 눈대중으로만 봐도 이 정도의 잠재적 손실을 감안해야 되고, 그걸 감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폭은 이 정도 됩니다입니다.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대략적으로 3.62가 나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다시피 국채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낮고 그에 따라서 잠재적 기대 수익률도 낮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원자재라든지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도 크고 잠재적 수익폭도 큰 편입니다. 가장 먼저 LG엔솔을 보면 39만 1,000원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를 최대 68만 원 잡고 스탑로스를 27만 원에 걸어 놓으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의 최대값은 28만 9천 원, 그리고 최대 손실은 12만 1,000원이죠. 이거 두 개 나누면 2.39 나옵니다. 이거를 반올림해서 위에 2.4로 나와 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나와 있는 꾸준한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승률입니다. 윈 레이시라고 하죠. 이게 32.27로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24에서 한 36% 정도가 나옵니다.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내놓을 때도 요 수치 안에 들어가도록 리포트를 냅니다. 그 다음 LNF 계산해보면 3.5 나오고 24% 나오죠. LG화학 6.13 나오고, 하지만 여기서는 승률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잠재적 손실이 5만 500원밖에 되지 않는데 수익이 30만 9,500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13인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를 초과해서 표기가 되게 되는데 해당 차트상엔 표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6이 되나 4가 되나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요구되는 승률은 갈수록 완만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리월드 리스크 비율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요구되는 최소한의 확률은 필요합니다. 15% 이상 정도는 항상 필요해요. 이 승률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는 뒤에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SDI를 보면 24.42% 나오고 3.38이 나오죠. 아까 제가 오류가 있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27.2가 나오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정확한 값은 계산을 해봤을 때 3.38이 나옵니다. 68,500원을 감당하면 23만 1,500원을 얻을 수 있다. 3.4배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퓨처엠이 이렇고요. 1.67에다가 43.54%, SKI 테크놀로지가 29.36 나오고요.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가 0.78이 돼요. 보시면 21,950원을 최대 손실로 잡고 17,050원이 최대 수익값입니다. 잠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수익보다 손실값이 더 큽니다.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겠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손실 대비해서 수익의 기대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트에 표기될 수가 없었던 건데, SKI 테크놀로지, 아니죠, 롯데에너지 머티 같은 경우에는 비율값이 1 미만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뭐 원칙적으로는 여기 표기되겠지만 차트상이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추론컨대 모건 스탠리 입장에선 해당 리포트를 내면서도 롯데에너지 머티에 대해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BM입니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승률이 20-30% 정도로 표기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승률이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 건가? 여기에 좀 누락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10불에 진입을 해서 13불까지 목표를 잡고 스탑로스를 8불에 걸어놨다 칩시다. 그러면 비율이 3이 되고 요구되는 수익률은 27%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10불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투자자의 재량에 따라서 누군가는 더 싸게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는 더 비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0불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9불에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4에다가 22.35%가 되겠죠. 보시다시피 평단을 조금 더 낮게 잡았을 때 리스크 리월드 레이쇼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 요구되는 확률 자체도 줄어듭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내가 이 종목에 베팅을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최소한의 수익률입니다. 확률입니다. 이 말은 즉슨 이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종목에서 수익을 볼 그 난이도 자체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같은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싸게 사는 투자자가 더 높은 리스크 대비 수익 보상 비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제가 이 사이트 계산기 사이트에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는 목표가를 이렇게 보고 최대값 이렇게 보고 손실값을 뭐 이렇게 본다. 이걸 참고해도 좋은데요.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내가 진입하는 가격을 넣어보고요. 최대 얼마까지 볼 것인지 그리고 얼마 가격에서 나는 손절을 하거나 대응을 할 것인지 잠재적인 최저값을 한번 넣어보시고 내가 접근하고 있는 해당 종목에서의 전략이 승률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비율을 얼마나 가져가고 있는 건지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저도 받은 내용입니다. 저도 리포트 원문을 읽고 싶은데 리포트 원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요. 뭐 유료로라도 볼 수 있다면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나서라도 보고 싶은데 이 요약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의 주된 내용은 유럽 지역 내에서 생기게 되는 규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EV 성장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유럽 연합 측에서 2025년 CO2 배출 목표를 118에서 93.6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하향 조정을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판매량을 2025년도에 최대 41%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24년도 판매량이 160만 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25년도에 220만 대로 증가시킬 거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CATL의 헝가리 공장은 초기 계획했던 100기가와트에서 70기가와트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뭐 원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간만에 2차 전지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잘 유지가 되고 흐름이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